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핵심 이론 첫 시간이죠. 핵심 이론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선 안심 그 7주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프린트물 거기에 제가 그 위자료를 60% 노동력 상실률인데 100%로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거는 오류니까 그거 정정을 해서 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문제집에 그 공제후 가실상계에 관련된 그 전거 대법원 판례로 해서 계산을 하자고 되어 있는 그 문제에 헷갈리신다고 해서 제가 대법원 바뀐 판례로 그냥 해가지고 우리 그때 대략적으로 칠판을 계산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안을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그냥 보시라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혹시 업로드가 아직 강의가 업로드가 제가 알기로는 주말이면 되어 있을 거니 강의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이라면 들으시고 오늘 핵심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본 강의는 듣고 오셔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프린트물로 여러분들께 공부를 저희가 4주 동안 프로그램이 지금 짜여져 있죠. 핵심 이론 강의가. 그래서 문제집은 무겁게 들고 오실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에 있는 내용들도 다루진 않을 거예요.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워낙 글을 제가 잘 써서 그 칠판을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 적거나 하실 내용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내용을 좀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하고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그 답안 맨 뒤쪽 1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핵심 이론 강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문제를 지금 나눠드린 이 문제를 저하고 풀으시고 댁에 가셔서 답안을 보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몇 번 잠자리에 들면서 그 숫자가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풀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풀으시는 것보다 내 거가 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처럼 수험생의 그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계산 문제는 많이 푸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당연히 네 과목을 하셔야 되니까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배상책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주어져 있는 그 문제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푸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다양한 문제를 풀 거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거의 뻔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특별하게 막 굉장히 뭐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 문제 내용에서 거의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제대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풀으시되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서 풀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이론은 말 그대로 이 제목이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건 해당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그 문제에 다 담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을 문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기 때문에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강사가 이 문제를 만들었고 해당 내용들을 내가 여기서 기억하고 가야 될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을 체크하고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 체크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께서 시험 혹시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작년의 시험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90분이라는 시간이 처음 아마 몇 년 동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았던 적이. 문항수도 한 문제가 좀 덜 나왔고 사실 문제도 평이하게 나와서 심지어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올해도 뭐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나올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써서 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삼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를 풀었을 때 과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하시고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내가 과연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처음에는 30분, 40분씩 걸리실 거예요. 그럼 걔를 계속 단축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 3, 40분 걸렸던 것들이 나중에 10분 약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본인이 이제 하실 수 있게 체크를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그 4주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겪어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자격증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자격증 혹시 준비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뭐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면 심도 있게 깊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전략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엉덩이를 붙이고 장시간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5월, 6월, 7월 지금 3개월이에요. 그럼 계획을 짜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5월, 6월, 7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랜을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플랜을 짜고 공부를 하시나요? 계획표를? 초등학교 때 우리 방학 계획표 같은 거 짜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획 안 짜세요? 마구잡이로 공부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반드시 짜셔야 돼요. 계획을 짜시되 우리 머리가 지금 길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임박해서 암기해야 될 것들은 막판에 막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때 외우셔서 이런 것들이 이해를 요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월요일부터 쭉 일요일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과목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야 돼요. 그러면 배책하고 뭐가 같아요? 친구가 자부죠. 그리고 산부랑 의학. 얘네들이 같은 패턴의 과목들이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를 들어 나는 배책하고 자부를 공부하겠다. 그리고 나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산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겠다. 하고 주말에는 이 4과목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셨다면 6월에는 얘네들을 좀 더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전년도 더 짧게. 그리고 산부하고 의학에 대한 그런 과목의 비중은 갈수록 더 넓히셔야 될 거예요. 과목이 암기할 것들도 훨씬 많고 얘네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배책하고 자보가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쉬운 과목이실 수도 있는데 배책하고 자보보다 오히려 산보나 의학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는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략을 또 잘 짜셔야 돼요. 물론 실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90분 안에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저희 이런 모습으로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8문제를 준비해 가지고 왔고요. 8문제를 혹시
만약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말해놓고 일찍 끝난 적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몇 월 문제를 풀어서 이제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건데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OT 때 뵀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2차를 접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춰서 사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심껏 기본 강의 정도는 정말 듣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의 6시 반이면 와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저기 원탁에 있는 혼자에 앉아있는 저기 룸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게요. 강사실에 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게 있다면 찾아오세요. 강사실에 오시기 좀 힘드시면.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욕 안 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게시판을 또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적어도 배책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잖아요. 배책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에 저를 또 만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셨습니까? 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답안하고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답안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같이 스탬플러 박혀있는 건 아니죠? 답안하고 문제가. 그럼 보시기 편하겠네요. 그 핵심 포인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만들었는지. 해당 내용의 그 핵심 포인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미성년자의 상실 수익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실 건데, 여태까지 미성년자, 즉 사고 당시에 가동 개시 연령이 된, 그러니까 그 안 된 친구들의 사고에 대한 부분들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오늘 끝내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개호비라든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 질문에 또 올라왔길래 또 겸사겸사 그래서 해당 문제 만들어 봤어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중간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를 하게 돼요. 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할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 당시 앞당겨서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간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하는 방식은 우리가 원래 라이프니츠하고 호프만 계수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라이프니츠 방식을 원래 자동차 약관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약관이 2년 전인가요? 개정이 돼서 이제 자보도 호프 개수로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프 개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배상 책임은 우리가 이제 호프 개수를 사용을 했죠. 근데 호프 개수는 이제 그 피해자한테 유리한 방식이긴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호프 개수가 그 240을 초과하게 되면 가인 배상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240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게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가동 종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이가 우리가 65세까지 인정을 해주죠. 만약에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자가 그 사고 당시의 연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었다고 했다면 이때부터 스타트는 되는 거죠.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쭉 인정을 하다 보니 이때가 414개월, 즉 호프개수로 따지면 월 호프개수가 240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하는 이 단계가 되면 이 이후의 기간은 얼마가 됐던 간에 가인배상으로 인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24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버리고 240까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성인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인 거죠. 어린 친구들이 뭐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거기 해당 그 각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주를 잠깐 보시게 되면 각주보다 그냥 그 포인트 내용을 볼게요. 각주를 보시면 너무 그게 내용이 기니까 이건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를 하게 되면 가인배상에 문제가 있어서 240까지 얼른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한다? 240에 대한 부분들을 넘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로 가인배상을 방지한다. 공제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고 당시 예를 들어서 15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법정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우리가 만으로 19세, 지금 만이라는 19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5세. 그래서 이때부터 스타트해서 쭉 계산했을 때 이때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245 훌쩍 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 240까지만 인정을 해버리면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상실 수입, 즉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린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되, 다만 예를 들어 여기 전체 기간이 330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이 기간을 뺐더니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뭐 5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280이 되겠죠. 그러면 280에 대한 부분들에서 240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공제하고 나서 240을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인정해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소리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문제는 지금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그 뭐 보조급이라든지 아니면 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40을 초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상할 건지 해당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해자 갑은 그냥 여학생에 대한 의미는 그닥 없어요. 지금 국가배상법이 바뀌어서 남자 그 친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복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제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18개월이죠. 18개월에 대한 군복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없앴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제하지 않는 걸로. 그렇다면 아직 판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남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혹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군복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해당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뭐 군복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군복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래서 지금 여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크게 다쳐서 노동 능력이 어떻게 상실됐어요? 100% 상실이 됐고 지금 개호도 필요하고 뭐가 막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명까지 이제 좀 줄은 상황이에요. 자, 이 친구의 상실 수익과 향후 치료비와 향후 보조급이 그리고 개호비를 산정해라. 지금 해당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뭐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뭉뚱그려서 뭐 30점이면 30점, 20점이면 20점 이렇게 통으로 문제가 주어졌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제위원들이 좀 채점을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20점짜리여도 그 안에 또 문제를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는 마치 전체 한 6에서 7문제라고 해도 소분해 놓으면 10문제가 넘어요. 그래서 부담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피해자의 상실 수익. 자, 피해자의 상실 수익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지금 현실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네, 건설 보통인부 임금을 대입을 시키는데 해당 지금 임금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런데 거기 월 근로 일수를 며칠로 정하라고 했어요? 20일. 최근까지 제가 22일을 계속 산정하라고 했고 문제집에도 22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일로 산정하라고 한 이유가 있죠. 며칠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부터는 제가 이제 20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만약에 답안 좀 뒤쪽에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놓긴 했지만 실제 기출 문제에 그 20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지금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바뀌었으니 난 20일로 산정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다루시고 22일이 아닌 20일로 산정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의 월 근로일수는 며칠로요? 네, 15만 원에 20일로 볼게요. 지문에는 지금 주어져 있지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20일로 여러분들은 산정을 하세요.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몇 퍼센트? 네, 100% 상실을 했죠. 그리고 호프개수는 어떻게 정해요? 자, 사고 당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친구가 사고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7살이었고 치료 종결했을 때는 10살이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만 19세고 원래 한국 나이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20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동 종료가 되는 나이는 65세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해요. 그러면 전체 기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을 하는데 이 기간을 못 받으니까 전체 이 기간이 있다면 여긴 빼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이해되세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요? 호프개수는 가동 종료가 되는 330에서 330에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가동 개시 연령인 호프개수가 뭐예요? 네, 130을 빼줘요. 그러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명 종료에 대한 부분들로 왜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65세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65세에 대한 호프 개수를 적용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또 피해자의 과실은 몇 퍼센트? 5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계산하면 네, 3억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향후 치료비 및 향후 보조급이 그런데 이제 향후 치료비하고 보조급비를 볼게요. 향후 치료비 및 보조급비를 봤더니 치료 종결부터 여명 종료까지 이제 필요한데, 자, 치료비랑 욕창 매트리스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100만 원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연마다 발생을 하고 욕창 방지 매트리스도 2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교체 주기가 1년이래요. 자, 1년인데 지금 경관 연수표를 봤더니 1년마다 제가 잘라놓은 그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호프 개수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 지금 얘는 월 호프 개수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제가 작성을 안 해놓은 이유는 연마다 그 부분을 다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계산기도 안 들고 들어가는 데다가 계산기 들고 들어가도 계산하는 게 너무 20번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기간에 다친 경우에는 딱 심플하게 20번만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호프 개수를 전체 산정해서 0점 뭐뭐뭐 계산해서 전체 계산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딱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연 호프 개수는. 자, 그래서 향후 치료비는 얼마? 100만 원에 지금 이 호프 개수는 연 호프 개수예요. 이거는 월 호프 개수고 연 호프 개수인데 여기 안에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냐면, 자, 우리가 뭐 1, 0.99999 뭐 예를 들어서 0.98 뭐 어쩌고저쩌고 뭐 0.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연 호프 개수 있죠. 연 경관 연수표. 이거를 다 계산했더니 얘네들이 합산이 전부 20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는 거?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20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걸 번거롭게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지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 다 넣어야 되겠어. 계산하는데 한참 걸리지. 그래서 연 호프 개수는 20에 대한 부분들까지만 지급을 해줘야지 가임 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을 그냥 심플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50 계산하면 얼마? 200만 원이 되고,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침대의 경우에도 1년마다 교체한다고 했죠. 침대 커버? 매트리스 커버도 20만 원에 지금 커버도 우리가 1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 호프 개수가 20을 초과하게 되면 가임배상이 되니까 20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을 해주고, 내가 이거 200만 원에 1000만 원인데 그죠? 죄송해요. 이게 1000만 원. 그리고 얘가 200인 거네요.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침대가 있죠? 침대의 경우에는 몇 년마다 교체한대요? 특수침대는? 네, 특수침대의 경우에는 지금 20년마다 교체를 한대요. 20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특수침대도 마찬가지예요. 연 호프에 대한 부분들을 20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데, 얘는 2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다 합산해봐서 지금 20을 초과하기는 턱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금 남은 연수가 향후에 이 친구가 살아갈 연수를 따져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7호 종결은 23년 10월 10일 2023년 10월 10일 그리고 예상은 언제 사망한대요? 92년 10월 10일. 2095년 10월 10일.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72년이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근데 얘네들은 이런 보조급이나 향후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실수익과 달리 죽을 때까지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죽는 순간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입하고 다르게. 그럼 72년, 그러면 교체주의가 20년이니까 몇 번 바꿔줘야 돼요? 3번? 바꾸는 건 3번이지만 전부 몇 번 써야 돼? 4번 써야죠. 4번 쓰고 뭐 8년 남은 거는 뭐 동생 물려주든지 해야지 뭐 어떻게 그냥 버리든지 어쨌든 4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번만 하면 안 되지. 20년이니까 그럼 60년 몇 살이야? 그러면 70세 살다가 그냥 70세 하고서 끝나는 거잖아요. 82세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4번을 쓰는 거예요. 4번. 이해돼요? 네, 4번. 자, 그러면 7호 종결부터 필요한 거니까 7호 종결 당시에 있는 부분들은 이자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대에 대한 부분들은 200만 원에 첫 번째는 이자를 공제하면 안 되니까 200만 원 한 번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0년 있다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자는 0.5 그리고 40년 있다가 또 써야 되는 거는 이자를 몇 번? 0.3 그 다음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0.25 만약에 이걸 계속 쭉 해가지고 얘가 합산한 게 20이 되면 가임배상이 되니까 더 이상 지급 안 한다고. 얘네들이 그 얘기예요. 근데 저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얘는 그래도 짧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20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건데 얘는 20 되게 멀었잖아요. 그래서 합산하면 얼마? 합산하면 얼마예요? 2.05. 2.05를 곱해주면 금액이 얼마죠? 침대는 405만 원. 아니야, 205만 원이에요? 205만 원. 가실까지 해서, 그죠? 205만 원. 가실 1-50 해서. 가시해서 205만 원이 나와요. 원래 4번이면 200만 원 곱하기 4에서 800만 원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자를 뺐더니 400으로 확 줄어버린 거고 그리고 50% 가시상계까지 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나만 신나게 하는 거 아니죠? 자. 결국 보조급이 향후치료비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1,40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면 돼요. 이제 개요비를 산정해 볼게요. 개요비는 자 봅시다. 개요비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지금 임금은 뭐예요? 임금. 도시 지금 임금이죠. 도시 일용임금이니까 15만 원인데 이제 며칠을 곱해? 20일? 30일. 월 일수를 30일로 있는 걸로 계산 편의상 그렇게 보자고 했죠. 왜 20일을 안 할까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어요. 아픈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빨간 날은 도움 안 받아도 되고 그죠? 국경일 막 이런 때 쉬어도 되고 주 5일만 뭐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100% 노동력 상실했기 때문에 1년 365일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30일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당 개호비에 대한 그 월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몇 시간 개호가 필요하대요? 8시간. 8시간. 우리가 하루 최대 인정해주는 개호는 16시간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게 1인 8시간 개호기 때문에 최대 2인인 거예요. 16시간 개호는. 2인까지 인정해줘요. 2인. 그래서 16시간 2인. 그러면 8시간은 1인인 거고 4시간은 네, 0.5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인이 되는 거고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호프 개수는 이건 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월 호프 개수니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240이야.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다치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 도움 안 필요해요? 똑같이 필요하죠, 성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고 당시부터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240으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40에 대한 부분들 계산해 주시고 1-50에 대한 부분들 계산하면 5억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답안을 쓰시는 것처럼 줄 그어져 있는, 그러니까 답안지를 꼭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습장에다가 쓰시더라도 줄 그어져 있는 답안지 있잖아요. 그 연습장. 거기에다가 마치 실제 답안을 쓰시는 것처럼 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저 수험생 때 파트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때 조를 짜주셨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는 조를 짜주셔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마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룹을 짜가지고 해주셨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다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실력이. 근데 그거는 물론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본 전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100% 합격률이 높기는 해요. 높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차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몸이 힘들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고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즐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난 볼펜 얼마나 썼는지 막 이렇게. 저는 뭐 거기에다 뭐 인증샷을 올리거나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도 제가 제 볼펜 쓴 양을 이렇게 봤어요. 막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막 많이 쓰면 막 많이 못 쓰면 막 좀 그래서 심지어는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인데 많이 못 쓰면 제가 막 이렇게 동글동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막 심 다르라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할 정도면 정말 자기 전에 숫자가 둥둥둥 떠다녀요. 얼마나 답안을 많이 썼으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증상이 나오냐면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기계처럼 막 답안이 써져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이악 물고 하시는 게 낫지. 내년에 똑같은 책 또 보는 게 더 죽을 노릇이라니까요. 그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었어 합시다. 네. 자, 이번 일실퇴직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자 공제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주어졌어야 되는데, 해당 부분, 이 내용을, 이자 공제 방식은, 이렇게 해서 자녀 재직기간, 이 부분을 넣어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넣어서 공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안에 넣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넣고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시퇴직금을 혹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드릴 테니 화장실 안 가실 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